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집합의 두 번째 시간, 집합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학습 내용은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부분 집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함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용어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우리는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쪽이 큰 쪽이에요. 그러니까 A가 B에 쏙 들어간다. 그럴 때 A는 부분 집합이다. 누구의?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A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오리하고 이렇게 병아리가 있어요. 집합으로. 그랬을 때 집합 B가 이것을 쏙 다 갖고 있으면 그러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입 벌리고 있는 쪽이 큰 쪽입니다. 자, 이때 이 바깥쪽에 뭔가가 이렇게 첼인데요.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면 그러면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집합 B는 집합 A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용어입니다. 자, 부분 집합이 아니다라는 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래요. 네, 이 말은 쏙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나는 집합 B 원소하기 싫어 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집합 A하고 집합 B가 있는데 만약에 집합 A가 요거 병아리 한 마리라면 요거 하나면 괜찮은데 나는 집합 B 원소하기 싫어 하고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빠져나가는 것이 있으면. 자, 이 상태로 보면은요 거꾸로 B가 A의 부분 집합이죠.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죠? 왜냐면 B는 현재 병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 병아리가 집합 A에도 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바깥에 체리가 하나 있다면 어느 누구도 부분 집합이 아니에요. 쏙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쵸? 부분 집합이 아닐 때는 이렇게 슬래시를 거서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부집합 A, B는 서로 같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또 거꾸로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그럴 때 우리는 A는 B다 이렇게 말해요. A가 B에 쏙 들어가고 B도 A에 쏙 들어가요. 서로가 서로에 쏙 들어가요.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우리는 A는 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네. 병아리하고 체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오리도 있네요. 이렇게 집합 A가 이렇게 3개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근데 집합 B도 이렇게 3개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그럼 A가 B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고 B도 A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A하고 B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서로 좀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즉 위에 거랑 비교해보면 요거 오리하고 체리가 없는 그런 경우죠. 속 안에만 있는 요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A하고 B하고 똑같을 때는요 이렇게 그리질 않아요.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요. 한꺼번에 원 하나만 그리고요 A는 B 이렇게 표현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물론 이것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더 좋은 표현 방법이죠. 두 집합 A, B는 서로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는 거는 뭔가 좀 삐져나온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지 않거나 또는 B가 A에 포함되지 않거나 할 때 A는 B와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처럼 뭔가 삐져나오는 게 있으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부분집합이라는 거 공부할 건데요. 진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 이런 뜻이네요. 진짜 부분집합. 네. 이게 뭐냐면 A는 B의 부분집합인데 B가 아니래요. A는 B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B의 부분집합 중에는 B가 있어요. 네. 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가 오리하고 병아리를 이렇게 원소로 갖고 있는데 B가 A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게 진짜 부분집합인가? 이게 A하고 B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 부분집합 그럴 때 왠지 작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뭔가 찜찜하죠? 이것처럼 뭔가 바깥에 뭔가가 있어야 A가 진짜 작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깥에 뭔가 하나라도 있을 때 요거를 갖다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부분집합. 다시 한번요. 진부분집합은 B보다 무조건 작은 부분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니, 즉 무조건 작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같은 경우 이렇게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진짜 작은 경우 이렇게 같은 경우 진부분집합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섞어서 우리는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은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같은 것도 부분집합이라 그랬으니까요. 공집합은 항상 모든 집합이 다 쏙쏙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이 공집합을 파이라고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냥 중괄호 두 개 갖다 나타냅니다. 아무 원소도 없는 중괄호 두 개 같은 거예요. 자, 키포인트.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파이는 파이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럴 때 꼭 요 표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뭐 맞는 겁니다. 잘 안 써서 그런 것 뿐이지. 자, 이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그죠?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4개 중에서 알맞은 걸 넣으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원소 구분할 때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원소를 구분할 때는요, 제일 밖에 있는 중괄호만 생각하면 돼요. 중괄호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중괄호 속 안에 또 중괄호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데요.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안에 있는 거 전 신경 안 쓰고 그냥 바깥에 있는 중괄호만 신경 쓰고요. 그 다음에는 콤마만 보세요. 그럼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이것들이 원소 이만큼 통째로 원소예요. 원소예요. 제일 바깥에 있는 중괄호만 신경 쓰고 콤마 하면 이 수간에 뭐 중괄호가 있거나 없고 뭐 이렇게 아무리 복잡해도 이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이것들을 우리는 원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개념을 알고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1, 3, 5는 원소인데요. 이 원소들을 1개, 2개 또는 3개를 묶어가지고서 중괄호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여기 3 하나짜리잖아요. 이거에다가 중괄호로 해서 나타내면 이거는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괄호로 다 원소에다가 원소에 중괄호로 묶어서 나타내면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공집합 파이는요,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위하고 1번하고 3번하고 비교해보면은 3이라는 거에다가 여기 중괄호를 했고, 즉, 이 원소에다가 중괄호를 안 했으니까 이건 원소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이 안에 2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집합이 아니다.
또는 원소가 아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죠? 네. 아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뭐 이거는 원소가 아니다. 이거는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그죠? 네. 이거는 원소가 아니다. 이거는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죠? 파이도 원소가 아니다. 네, 이것도 맞는 거네요. 답이 몇 개 더 있을 수 있겠네요. 자, 5번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것이 이건데요. 자, 요 일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이 원소는 1, 2, 중괄호 1, 요 세 개가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1의 입장에서 보면은 1에다가 중괄호를 했으니까 이거는 부분집합이에요. 그런데요, 두 번째 요 중괄호 1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 자체가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원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거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괄호로 했으니까 이건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만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거 원소 이거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다가 중괄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괄호 1, 중괄호 닫고 그러니까 중괄호 두 개 속 안에 1이 있다면 이거는 부분집합이에요. 답이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로 다 볼 때는 원소니까 원소다. 이것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거.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해봅니다.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막 생각나는 대로 막 하죠. 그렇게 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원소의 개수가 0개, 1개, n개, 만약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n개가 되도록 차근차근 부분집합을 구하면 돼요. 자, 이거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2개죠? 그러면 0개, 1개, 2개까지 하면 돼요. 0개. 공집합 파이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원소의 개수가 1개짜리 1, 2. 원소의가 2개짜리 1, 2.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2번을 한번 볼까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그쵸? 1개, 2개, 3개, 4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개, 2개, 3개, 그러니까 0개, 1개, 2개, 3개, 4개짜리가 빠졌네요. 잠깐만요. 네, 수정하고 왔습니다. 4개가 있죠.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는데 일단 0개, 원소의 개수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은 공집합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가 아니에요. 이건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빈 중괄호 파이예요. 이거 아닙니다. 요것이 있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1개짜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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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짜리들. 자,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첫 번째에다가 중괄호, 두 번째 원소에다가 중괄호, 요 세 번째 원소에다가 중괄호, 네 번째 원소에다가 중괄호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2개짜리들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짝 지어서 중괄호 한 것들이에요. 괜찮죠? 3개짜리들 이렇게 셋이 묶어서 중괄호, 이렇게 셋이 묶어서 중괄호, 또 이렇게 셋이 묶어서 중괄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런 식으로 1, 2파이, 1, 2, 1, 2 1파이, 1, 2, 2파이, 1, 2 이렇게. 자, 4개짜리 4개 다 들어가는 거니까 비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좀 숫자가 2하고 4, 4하고 16 그러니까 뭔가 규칙성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예요. 원소의 개수가 2개잖아요. 2의 2제곱. 2의 2제곱은 4. 원소의 개수가 4개잖아요. 2의 4제곱. 그래서 16.
2를 4번 곱하라는 뜻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4, 4, 16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알았죠?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배웠죠, 그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실은 동시에라는 말보다는 연이어 연달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원리를 적용하면 돼요. 한번 볼까요? 밤하늘에 유독 반짝이는 별이 하나가 보이죠? 또 노란색 별이 또 하나 보이네요. 또 하얀색 별도 또 하나 보여요. 세 가지 종류의 별이 서로 막 반짝반짝반짝 그러는데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죠. 진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좀 쪼만해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경우에서 순서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그 모양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흰색, 노란색, 보라색 이럴게요. 보라색, 그죠?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흰색, 노란색이 동시에 나타나고 보라색은 안 나타날 수도 있겠죠?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할 때 배웠죠? 이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에 이것은 종류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두 가지, 이것도 나타났다 사라졌다 종류 두 가지, 이것도 나타났다 사라졌다 종류 두 가지죠. 그러니까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도요 이렇게 1, 2다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의 부분집합에는요 1하고 2가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타났다 사라졌다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의 2제곱 그래서 4가지고요. 이것도 2의 4제곱 그래서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n제곱까지인지 알 수 있겠죠? 정리하고요.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래요. 근데 이거 5이하의 소수는 2, 3, 5 3개밖에 없어요. 그죠? 조금 전에 별이 3개 있듯이 이것도 원소가 3개니까 2의 3제곱이니까 8개의 부분집합을 가져요. 이렇게. 그런데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즉 2, 3, 5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진부분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7개가 진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오늘은 두 집합의 포함관계하고 그걸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부분집합 구별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